이미 누릴 거, 그 바닥에서 누릴 걸 다 누린 상태에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대업 세대 그 상층부 사람들이 능글능글하고 남이랑 딜도 잘 치고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고 이게요. 저희같이 소수 지하 정예 조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100만 학도 아니에요. 100만 학도. 100만은 아니더라도 한 학년에 전국적으로 2만 명, 3만 명 그 규모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대중 스타로서 대중 조직가로서의 경험이 있는 건데 20살 무렵부터 그 경험이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평양방송이라는 새빨간 끔찍한 거짓말로 세력을 자기들끼리 뭉친 데서 나왔고 그러니까 진실경멸에서 나온 거죠. 그 힘이. 그다음에 그 힘이 딱 이 돈 만드는 첫 노하우는 뭐였냐. 학교에서 운영되는 자판기 구내매점 졸업 앨범 장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20대 초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50 됐어요. 그럼 뭘 배웠겠냐고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경멸로 살아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심리 상태가 뭐냐. 집단적 피해망상과 집단적 기대망상에 바탕한 인지부조화 상태예요. 집단 피해망상은 뭐냐. 미국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그래. 우리 민족은 핍박받아 왔어. 우리 민족끼리 해야 돼. 뭐 이런 집단 피해망상이죠.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민중을 착취하려고 그래.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머리 한 구석에서는 그 망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집단 기대망상은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미국을 요번에 북한이 속일 수 있다. 무늬만 비핵화하고 넘어갈 수 있다. 미국 중국집 대립하는 거는 일과성이다. 조금 있으면 저거 풀린다. 풀리긴 뭘 풀려요. 미국이 중국 완전히 길들일 때까지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비핵화 때 북한이 미국 속일 것 같아요? 못 속여요. 폼페오, 볼턴, 니키 헤일리, 매티스 이런 사람들로 진영이 짜 있는데 어떻게 속여요? 그 다음에 트럼프와 공화당은 곧 무력화된다. 맨날 지금 트럼프 탄핵된다고 주장한 지가 이 동네에서 주장한 지가 거의 2년 돼가요. 두고 보세요. 중간선거 어떤 결과 나오나. 그 다음에 평양체제는 대한민국의 빨대 박으면 천년 만년 간다. 이거에 대한민국의 빨대를 박아도 못 가요. 결국은 못 가요. 너무 안이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전부 지하 경제화돼 있어 가지고 저 금이 다 가 있는 상태라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를 택하려면 우리를 지지해라. 이런 딜레마로 국민들을 세뇌하고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착각이죠. 국민이 바보 병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민족, 민주, 촛불, 정의, 진보, 평화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나이 50이 넘어서. 나 이 사람들 황당한 거예요. 50이 넘었으면 이제 인생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종교기관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종교기관 앞에 지나갈 때마다 내가 저기 한번 가볼까? 왜 마음이 헛헛하지? 왜 우리 애들도 이제 다 독립해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해지는데 마누라랑 정은 들고 친구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난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이제 황혼을 언뜻 느끼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가야 될 지금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망상으로 머릿속에다가 막 링게를 꼽아갖고 계속 주입하는 상태 아니에요. 이런 망상, 피해 망상을 편집증이라 그래요. 편집증이라는 건 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우리를 해칠라 그런다. 미국이 우리를 해칠라 그러고 세계 경제가 우리를 해칠라 그러고 현대 문명이 우리를 해칠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런 편집증의 바탕을 뒀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편집증을 한번 그런 피해 망상을 가지면 자기의 망상이 합리화되잖아요. 기대 망상이 합리화된다고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과 기대 망상이 동전의 앞뒤처럼 엮여져 있죠. 이 머리 구조가. 이게 20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지금 30년 묵은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뭐 좀 특이한 구조죠. 심리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인들은 이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해 못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인생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제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옛날에는 친구 혹은 후배였는데 저한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90년 한 2년 한 4, 5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아니면 쟤들이 좀 이상한가 이 생각을 제가 24, 5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찰하게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냐면 제 기준에서는 훈련된 내 한 번 불살라서 세상을 빠개버리겠다는 새파란 원독이 올라있는 그런 종류의 이데올로기 집단, 그런 종류의 이데올로기 분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배에 기름이 많이 껴있고요. 망상 덩어리예요. 망상 덩어리. 그리고 커넥션 덩어리고.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런 망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게임은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벌써 그 세계 질서 속에서의 그 포지셔닝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 질서 속에서 무럭무럭 지난 80년 초부터 한 5, 6년째 자라나왔는데 이 등소평 체제 한 5년 전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세계 질서를 적으로 해서 들이받은 거잖아요.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이 저거 길들여야 되는데 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현실은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해방은 중국 길들이기를 위한 빛나는 한 수다. 빛 한 수다. 즉 미국의 북한 접수 평정 발전은 미국에 의한 북한의 접수 평정 발전은 중국 길들이기 위한 빛나는 한 수다. 그러면 북한을 접수 평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반발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먼저 손발을 묶어놓고 접수 평정해야 된다. 그리고 관세 폭격, 인권 압박으로 중국 손발 묶기가 진행해 왔다. 특히 이런 정책을 취하려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어야 되는데 경제가 호황인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이런 정책을 취해서 중국 손발 묶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리고 중국한테는 언뜻 야, 너 진짜 말 안 들으면 금융폭격,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금융폭격하는 수도 있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고 위협도 좀 해가면서 이 중국 손발 묶기가 진행해 왔다. 네 번째는 아마도 미국이 지금도 시간의 작용, 숙성을 기다리는 중일 거다. 이게 저의 그거예요. 뭐냐면 중국 관세 폭격을 이렇게 때려놓으면은요. 저게 시간이 하루 관세 폭격 때렸다가 다음날 해제하면 충격이 없어요. 근데 관세 폭격 때린 상태가 고율 관세를 매긴 상태가 한 달이 가면 아프고요. 2달이 가면은 뼈가 시리고요. 1년이 가면은 골다공증이 오고요. 2년이 가면 뼈가 부러져요. 저 골병 드는 거라고요, 저게. 왜냐면 제조업이 점점 탈출해 나오니까. 저 골병 드는 거라고요, 저게.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평양 주민들 반응에서도 보여주고 또 지금 워낙 쫓기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막 내부 분열, 내부 동요는 생각도 안 하고서 막 일 저지른 거 아니에요. 문재인 끌어들여서. 이런 북한의 분열과 동요가 진행되는 걸 기다릴 수 있다. 우리가 화병에 금이 딱 가면 처음에는 금이 1cm만 가 있어요. 다음 날 보면 1.2cm가 있고요. 그 다음 날 보면 2cm가 있고요. 그 다음 날 보면은 2.5cm가 있고요. 그 금이 이렇게 결을 만들면서 진행하잖아요. 이 한 체제의 균열과 동요도 똑같거든요. 이거 진행하는 거를 좀 시간을 끄는 건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남한의 여론도 시간이 갈수록 지금 이거 문재인 정부 큰일 날 정부인데 저 문재인 집단 저거 그냥 막 저렇게 나라 어질르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겠는데 이런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이런 위기의식과 이런 저항의지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다져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6일 날 미국 중간선거인데 이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공화당이 상원은 물론이려니와 하원에서의 그 절대다수 과반 상태를 유지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미국 중간선거도 나이스하게 치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여론이 그게 뭐 PC 좌파든 PC 리버럴, PC 좌파, 뭐 CNN 예를 들어서 혹은 무슨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데까지도 다 야, 지금 뭐 하냐? 북한 손 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튀어나오도록 이제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간의 작용을 지금 일으키기 위한 그 과정을 진행 중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참고로 제가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바인그라드 그 CNN의 애널리스트인데 이 여자가 그 CNN에 쓴 글을 소개를 했죠. 트럼프 보고 야 지금 이제부터는 평화하지 말고 전쟁 벌여 이렇게 쓴 글이죠. 거기에 이 바인그라드의 트위터 같은 거 보면 여기서도 계속 전쟁 주장했어요. 이 트위터에서도. 근데 이런 트윗도 있다고 예를 들면 이 여자는 당연히 CNN이니까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이죠.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 그때 북한이란 깡패 나라는 여전히 유엔의 회원국이고 여전히 테러리스트를 지원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협박하고 뭐 불바다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고 그것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원폭이라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파괴적 무기를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 깡패 국가가 유엔과 러시아와 유엔에 의해서 제재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차이나는 여전히 이 깡패 국가를 도와서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유엔 연설에서 아마도 북한이라는 깡패 국가는 언급하지 않고 이란만 가지고 얘기할 듯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전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CNN의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상태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가고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아마 민주당의 속내가 이랬을 거예요. 트럼프가 공화당이 중간선거 전에 북한을 쳐서 중간선거를 전쟁 분위기 속에서 압승하려는 작전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중간선거 전에는 안 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북한 쳐 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들이. 무슨 말? 근데 이런 말이 무서운 게 한 명이 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하게 되고요. 두 명이 하면 옆에서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상식이 돼버린다고요. 제가 장담 드릴게요. 중간선거 때까지요. 북한 치란 얘기가 미국의 조야의 상식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세네트 탈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판 다 깔아놓고 트럼프가 자기가 매자리에 가서 비둘기 자리에 가서 앉아버리니까 트럼프를 상대하는 자들은 매자리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두어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라고요. 자기는 북한 안 치면서 나는 중간선거에서 선방할 수 있어. 난 계속 중간선거까지 비둘기 할 거야. 해서 비둘기 자리에 딱 가서 앉으니까 매 흉내를 내는 거예요. 혹은 매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상대는. 그래 북핵 해결이라는 내셔널 아젠다는 있는데 이 내셔널 아젠다 넘버원에 안 올라타면 바보거든요. 병신이거든요. 선거판에서. 근데 이 내셔널 아젠다 넘버원 올라타고 보니까 트럼프는 우리는 한편으로 최대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대화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면서 잠옷 비둘기스러운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이나
PC 좌파가 매자리에 가서 앉게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현상이에요. 그때 말씀드린 그 현상이에요. 한 2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비노그라드 같은 PC 좌파 CNN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 현상이에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현실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문재인은 북한에 가서 백두산 성지까지 등산인지 등반인지 순례인지까지 하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능라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북한 상류층 주민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북한의 동요와 분열을 극심하게 자극하는 그런 행태들이거든요. 그런 행태를 김정은이 당장 급하니까 문재인 불러다가 연출을 시켰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할 것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의외로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확신과 비전이에요. 이 확신과 비전을 가져야 언어가 통일되고 개념이 통일돼요. 관점이 통일돼요. 그게 통일돼야 같이 동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5가지 명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 명제.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이 가지는 자리매김이 크게 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즉 1972년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면서 시작된 미국과의 파트너십. 그때는 소련 압박 파트너십이에요. 그 다음에 1982년 등소평의 실권을 잡으면서 시작된 미국 및 세계 질서와의 파트너십. 그때는 이제 전 세계의 제조업 하청기지로서의 파트너십이에요. 이런 아래서 지난 46년 동안 초기 10년은 소련 압박용 파트너십이고 다음에 36년은 그러니까 1982년부터의 36년은 그러니까 세계 질서 속에서 번영하는 그런 파트너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등소평 체제 그러니까 등소평 체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중국 경제 중국이라는 데가 세계 경제, 세계 질서 속에서 돌아가니까 이 말기 5년은 등소평 체제라기보다는 시진핑이 망상기라고요. 먹고 사는 방식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글로벌 월드 오더 속에서 먹고 살면서 군사 정치 머리는 입만 뻐끗하면 중국이 세계 최강 나라 되고 입만 뻐끗하면은 미국 리더십을 갈아치워야 된다 그러고 발걸음만 군사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1대1로라 그러고요. 손만 움직이면 남의 기업, 남의 첨단 기술 막 집어삼키는 이런 행태를 벌려왔단 말이에요.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2018년부터 특히 지난 2018년 미국 경제가 완전히 궤도에 진입한 2분기 중반 이후부터 중국 길들이기에 나선 거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엊그저께 9월 18일 날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죠. 자, 이렇게 이제 중국 길들이기 나서니까 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 개허접하거든.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셰프 옆에 두고. 이게 뭐냐. 요번에 9월 초에 9월 10일 9월 12일 요 무렵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시아 이코노믹 포럼 이게 러시아가 주도하죠. 거기에 참석한 시진핑이 푸틴이랑 나란히 서갖고 중국 셰프 흉내내는 그런 사진인데 이 회의에서 지금 제 용어 세계 질서라는 용어를 시진핑이 해요. 푸틴도 하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중러는 바람직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로 합쳐봐야 국력이 얼마냐. 캘리포니아 하나만도 못해요. 물론 그러니까 러시아가 캘리포니아 절반 국력이라고요. 중국은 물론 크죠. 중국은 지금 엄청 크죠. 사이즈가.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아니 이런 포즈에서 이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바람직한 세계 질서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계 질서 게임이에요. 완전히 세계 질서 게임이에요.
시진핑, 푸틴의 용어도 세계 질서라 그러잖아요. 세계 질서 게임인지 아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세계 질서 속에서의 중국 포지셔닝을 바꿔버리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트럼프는. 너희가 유일한 독점적 그 글로벌 제조업 기지 아니야. 너희 이제 n분의 1이야. n분의 1 각오하고 살아.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이 불공정 무역 이거에 대한 관세 폭격은 이건 계속 진행형으로 갈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관세 폭격 맞고 다음날 풀려버리면 충격 없어요. 한 달 되면 충격이 느껴져요. 2달 되면 뼈에 멍이 가요. 3달 되면 뼈가 삭기 시작해요. 넉 달 되면 골다공증 걸려요. 5달 되면 뼈가 부러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충격이 커지는 조치들이거든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과 비전의 세 번째 명제가 뭐냐.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 발전시킨다. 왜냐? 북한의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건국 발전해서 눈부시게 그 생활 수준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람들의 의식이 진화해 나가면 그것이야말로 중국을 길들이게 할 때 가장 빛나는 한 수기 때문이다. 그게 저기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거기도 다 그런 문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기 홍보 영상도. 네 번째가 뭐냐.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하는 그날부터 한국에는 거대한 정치 쓰나미가 닥친다. 그 정치 쓰나미 우리 잘 타고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공화 시민의 역량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5번째가 뭐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정해서 남북의 2개의 자유민주 공화국 사이에 자유민주 코리아 연합, 그러니까 코리아 유니언을 만들어야 된다. KU, 자유민주 국가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자유민주 대한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대한연합. 그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로는 이 5가지의 확신과 비전에 바탕한 관점을 확립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 간의 관점과 확신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킹이 돼야 돼요. 그게 단기적인 일이고요. 장기로는 뭐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나 조사를 해서 자기가 그걸 비평글을 올릴 수 있는 민초의 글쟁이 1만 명이 양성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2반에 갔더니 학급 몽골하고 있는데 3분의 2가 전부 뭐 전태일, 뭐 민주화가 어쩌고 5.18 항쟁이 어쩌고 전부 그런 어떤 그쪽 성향의 책으로만 돼 있는데 그쪽 성향 그런 주제를 다룬 건 좋은데 읽어보면은 삶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거나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삶에 대해서 어두운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러면 그거 다 페이지마다 몇 개 사진 찍어 와서 무슨 초등학교 3학년 1반 학급 문고 상황이라는 표제어를 하나 만들고 가로치고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그 표제어에 쫙 그 얘기를 적는 거예요. 사전식으로 위키로 가능하면 그래야 오래 가니까 이렇게 그걸 자기가 관찰하고 경험한 걸 차분히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글 적다 보면 전태일은 누구였지 뭐 이런 거 조금씩 또 다른 데서 연구조사해서 이렇게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걸 연구조사해서 살을 붙이고 이 글이 뭐냐고요. 삶과 세상에 대한 건강한 비평이잖아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민초지식인 1만 명이 육성돼야 돼요. 그래야 198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를 짓눌러온 이 악마의 상징과 악마의 언어와 악마의 학문을 다 문질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에 걸쳐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터예요. 정신, 문화, 혁명이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는 앞으로 다시는 진실을 경멸하고 삶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갖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선배 세대를 개무시하는 그러한 버르장머리로 세상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강한 정신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마지막 싸움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우리 같이 고생해주는 이 방송 촬영하는 그 우리 멤버가 연휴 때 하루 이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 연휴 때 한 번 정도는 할게요. 한두 번은. 우리 같이 하실까요? 큰 소리로 해봐. 예, 알겠습니다. 들리세요? 큰 소리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한다. 그럼 연휴 때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뵙는 걸로 그렇게 약속드리고요. 명절 잘 쉬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할 때 이렇게 웃고 얘기하냐. 다른 얘기 할게요. 데르모필라에 아시죠?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거. 그 300에서 299명 정도가 전사를 했고요. 그 페르시아의 그 군대를 막아서 그리스군 300명이 데르모필라에서 시간을 번 거예요. 그 수만 명의 그 페르시아 군대를 불과 300명이 막아서 299명이 전사를 했고 한 명인가 그 겁에 질려서 도망쳤다가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 쪽 그 병사들이 놀란 건 뭐냐면 300명의 수만 명을 막고 있으니까 이거 차례로 죽어나가는 건 뭐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거긴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의 소강 상태에서 양쪽이 안 싸우는 날 이 그리스 병사애들이 뭐 하냐. 원반 던지면서 웃고 깔깔거리고 놀고 그 다음에 머리 빗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온몸 씻어내고 이러면 이 전사는 죽을 때 깨끗해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장한 마음이 들을수록 유쾌하게 살아야 돼요. 유쾌하게 살아야 돼요. 비장한 마음이 들을수록. 평화 한가운데 전쟁이 있는 거고요. 전쟁 한가운데 평화가 있고요. 삶의 한가운데 죽음이 있고요. 죽음 한가운데 삶이 있거든요. 그게 비밀 아닙니까? 자, 그럼 명절 잘 쉬시고요. 유쾌한 마음으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